평생을 일하며 모아온 퇴직연금. 노후는 편안할 거야. 연금만으로 충분하겠지라고 안심했던 순간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런데 막상 연금을 처음 받아보는 그날, 은퇴 후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실감하셨나요? 숫자만으로는 실생활을 가늠하기 어려웠던 그 돈. 한 달치 생활비와 비교해보고 점점 엄습하는 불안감을 느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고민을 해본 적 있나요? 정말 이 돈으로 내 인생의 남은 세월을 지탱할 수 있을까? 은퇴를 앞둔 50대와 갓 연금 생활을 시작한 60대에게 이 질문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금으로 살 수 있을까? 첫 수급액 확인 후 당신이 마주할 현실. 1. 연금 수급의 첫날, 희망이 아니라 불안이 시작된다. 은퇴 후 처음 연금을 받는 순간은 마치 새로운 삶의 출발선에 서 있는 기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 느끼는 건 기쁨보다 불안입니다. 평생 벌어온 월급에 익숙했던 우리가 이제는 고정된 연금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을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금 수급액은 월 생활비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30년간 직장 생활을 한 김영수 59세 씨는 퇴직 후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월 140만 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생활비를 따져보니 매달 최소 25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해 저축을 쓰기 시작했고 결국 몇 년 안에 노후 자금이 바닥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연금으로만 살기 어려운 이유. 많은 사람들은 연금이 노후 생활의 안전망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경우 연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50대와 60대에 은퇴를 맞이한 사람들은 아직도 대출 상환, 자녀 교육비, 심지어 자녀 결혼 지원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1 기대와 다른 연금 액수. 박정희 62세 씨는 은퇴 전에 자신의 국민연금을 확인하고 월 120만 원을 받을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생활비는 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연금을 받기 시작하자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았습니다. 의료비, 갑작스러운 집수리 비용 등이 겹치며 연금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았고 결국 자녀에게 손을 벌리게 되었습니다. 사례 2 예상치 못한 물가 상승. 또 다른 사례로 이명호 60세 씨는 퇴직 후 매달 15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비가 은퇴 초반보다 크게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에는 월 30만 원이면 충분했던 식비가 이제는 60만 원을 넘기기 일쑤입니다. 연금 수령액은 변하지 않지만 물가는 계속 오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생활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 3 긴 수명과 줄어드는 자산. 김순자 65세 씨는 남편과 함께 20년간 성실히 준비한 퇴직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두 사람 모두 30년 이상 살아야 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제껏 모아둔 자산과 연금을 아무리 아껴 써도 이 긴 세월을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3. 연금 외에 필요한 노후 대비 방법.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은 연금 이외의 수입을 확보하거나 지출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소규모 창업 또는 재취업. 많은 은퇴자들이 소일거리나 재취업을 통해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정희 씨는 은퇴 후 동네에서 간단한 커피 트럭을 운영하며 월 50만 원의 추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연금 부족분을 메울 뿐만 아니라 은퇴 후에도 삶의 활력을 느끼게 해줍니다. 지출 줄이기. 이명호 씨는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해 소박한 생활 방식을 택했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식비를 절약하기 위해 직접 채소를 키우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 환경에도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지속적인 자기개발. 김순자 씨 부부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경제적 활동을 이어가거나 사회적 교류를 통해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
결론 노후 준비는 연금 그 이상을 필요로 한다. 연금은 노후의 중요한 자산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는 연금을 기반으로 하되 추가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소소한 창업, 지출 관리, 지속적인 자기개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를 더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50대와 60대 여러분, 지금은 선택의 시기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은퇴 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만으로는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은퇴 후 행복한 삶의 시작입니다. 연금으로 살 수 있을까?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후 현실과 해법. 1. 연금만 믿으면 큰 코 다친다. 은퇴 후 첫 수급액의 진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연금만으로 살겠다는 기대를 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첫 연금을 받는 순간 대부분의 은퇴자가 느끼는 감정은 충격입니다. 평생을 일하며 세운 계획이 물거품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은 기본적인 안전망일 뿐 노후를 온전히 책임지기엔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산한 월 평균 생활비와 실제 연금 수급액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합니다. 더군다나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자녀 지원비, 물가 상승 같은 변수들은 연금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로 다가옵니다. 2. 사례로 보는 은퇴 후의 불편한 현실. 연금만 믿고 은퇴를 맞이한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현실을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례 1. 퇴직금과 연금을 모두 썼지만 여전히 부족한 60대 부부. 김영호 씨 62세와 그의 아내는 연금과 퇴직금을 합쳐 약 300만 원의 월 수입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직후 자녀 결혼 지원과 대출 상환으로 퇴직금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연금으로 생활을 꾸려가려 했지만 월 평균 생활비는 350만 원에 달했습니다. 매달 적자에 허덕이던 두 사람은 결국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게 되었고 경제적 자립을 잃은 부담감에 우울감까지 겹쳤습니다. 사례 2. 계획 없는 소비로 자산을 탕진한 은퇴자. 정미선 씨 60세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해 월 180만 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초반에 여행과 소비에 과도한 비용을 쓰며 빠르게 자산을 소진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계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불안한 마음에 자산 일부를 저축 대신 비트코인과 같은 고위험 투자에 쏟아붓고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례 3. 연금만으로 버틸 수 없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 이정희 씨 65세는 은퇴 후 비교적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며 연금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병원비가 급증하면서 연금으로는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그녀는 추가 소득원을 찾으려 했지만 나이와 체력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전문가의 조언. 연금 이상의 준비가 필요하다. 연금만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전문가의 입장에서 어떤 해법을 제안할 수 있을까요? 해법 1. 은퇴 후 소득원 마련하기. 은퇴 후에도 소일거리나 파트타임 일을 통해 추가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김영호 씨는 동네 도서관에서 간단한 행정 업무를 맡아 매달 30만 원의 수입을 추가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 소득은 단순히 금전적 여유를 줄 뿐만 아니라 삶의 활력을 더해주기도 합니다. 해법 2. 지출 줄이기와 소비 습관 개선. 지출 관리도 중요합니다. 정미선 씨와 같은 경우 은퇴 초기에 과소비를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식을 줄이고 가성비 좋은 상품을 이용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또한 중고품이나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물건을 교환하거나 무료로 얻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법 3. 지속적인 건강관리로 의료비 절감. 의료비는 은퇴 생활의 큰 변수입니다. 이정희 씨처럼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꾸준히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정기검진 등을 통해 큰 의료비 지출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연금은 안전망일 뿐 인생의 답은 아니다. 연금은 중요한 노후 대비책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스스로 설계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결국 연금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자신의 삶에 맞는 다른 도구들을 추가로 마련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5. 결론 더 늦기 전에 준비하라. 50대와 60대 여러분, 노후 준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입니다. 지금이라도 연금 수급액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적인 소득원가, 지출 계획을 세우십시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작은 준비가 나중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지금부터라도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은퇴 후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첫 발을 내딛는다면 미래는 훨씬 더 밝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퇴직 후에는 편하게 쉬면서 여유롭게 살 수 있겠지라는 희망 섞인 기대를 품고 살아갑니다. 회사에서 존중받고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이라면 더더욱 정년 뒤 인생을 긍정적으로 그리기 쉽죠.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하고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맞이하는 은퇴는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 우리를 몰아넣기도 합니다. 오늘은 한때 은행 지점장을 지냈던 분의 이야기로 문을 열까 합니다. 돈하면 그가 제일 잘 알 것 같았죠. 고객들의 돈을 다루고 투자 상담을 해주고 심지어 금융 자산을 어떻게 굴리는지까지 조언을 해주던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정년을 맞은 뒤 불과 몇 년 만에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 사연을 들으면 아니, 은행지 점장까지 지낸 사람이 왜? 라는 의문이 생기실 텐데요. 사실 인생사란 늘 우리 예상을 뒤엎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 파산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어요. 은행에서 일할 때는 안정적인 급여가 꼬박꼬박 들어왔고 어느 정도 권한이 주어지니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에는 더 이상 정기 수입이 없다 보니 큰 지출이 한 번이라도 생기면 그걸 메울 방법이 마땅치 않더랍니다. 게다가 은행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금융 지식은 풍부해도 막상 내 자산을 관리하는 데에는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의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과 내 돈을 관리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전 은행지 점장님의 사례를 포함해 실제로 은퇴 후 파산 위기에 몰린 3가지 사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리 남일 같아 보여도 우리도 충분히 닥칠 수 있는 일이니 한번 잘 들어보세요. 1전 은행지 점장의 고배돈 전문가의 함정. 남의 돈을 관리하는 건 잘했는데 내 돈에는 너무 자신 있었던 거죠. 그분의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은행에서 30년 넘게 근무했고 마지막에는 지점장까지 올랐으니 자타공인 금융 전문가였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재무 설계에는 의외로 무심했다는 겁니다.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별 고민 없이 살았죠. 라고 회상하시더군요. 정년 퇴직 후에도 당연히 나는 금융 쪽으로는 능숙하니까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험도가 높은 투자에 발을 들여놓았고 처음에는 수익이 잘 나서 기고만장했죠. 그런데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 손실을 만회하려고 무리한 대출까지 받아서 부채는 커지고 이자, 부담까지 덮쳐 결국 파산에 이르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분이 가장 후회하는 건 퇴직한 뒤에도 일정한 생활비가 꼬박꼬박 들어올 것처럼 착각했던 거랍니다. 이른바 정년 이후의 재정 흐름에 대한 현실적 준비가 없었던 거죠. 회사 다닐 땐 매달 월급이 들어오니 별도의 대비 없이도 생활이 가능했지만 퇴직하면 소득의 구조가 완전히 바뀐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이 조기 은퇴 꿈꾸던 부부의 좌절 뜻밖의 의료비 폭탄. 2번째 사례는 회사원으로서 안정적인 월급을 받던 부부입니다. 부부는 50대 후반에 경제적 자유를 얻겠다고 소위 조기 은퇴를 목표로 열심히 저축하고 투자를 해왔죠. 처음에는 계획이 잘 맞아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부부의 자산도 꽤 늘었고 아이들은 이미 취업해 스스로 생활해 나가니 부모로서는 한시름 놓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부부 중 한 분이 갑자기 큰 병을 얻게 됐습니다. 치료비, 입원비가 정말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특히 요즘엔 고가의 치료 장비나 특수 약품이 많아서 건강보험으로도 전부 커버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결국 부부가 이 정도 비용이 들 줄은 몰랐다며
예상치 못한 거액의 의료비를 감당해야 했죠.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의료비나 간병비입니다. 건강할 때는 나는 아직 젊고 부모님도 안 아프고 걱정 없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질병 발생률이 높아지고 예상하지 못했던 수술이나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지출은 한 번에 큰 금액이 빠져나가서 아무리 저축을 많이 해놨더라도 단숨에 재정 기반을 흔들어 놓아요. 결국 이 부부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집 일부를 처분하고도 막대한 의료비 대출을 지게 됐습니다. 조기 은퇴의 꿈은커녕 퇴직도 하기 전에 다시 일자리를 구해야 했죠. 우린 진짜 꼼꼼히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에서 의료 문제가 이렇게나 큰 변수라는 걸 그때 깨달았죠. 라며 뼈아픈 후회를 털어놓으셨습니다. 3퇴직 후 창업의 함정 사장님이 되고 싶었던 희망이 낳은 빚. 마지막 사례는 은퇴 후에 제2의 인생을 꿈꾸며 창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퇴직금으로 작은 가게나 해볼까 생각하잖아요. 이분도 비슷했습니다. 한 30년간 직장 생활하면서 외식업계 쪽 업무와는 무관했음에도 은퇴 후에는 내 카페를 열어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로망이 컸던 거죠. 문제는 시장 조사 없이 감과 열정만 믿고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창업 초기에는 인테리어 비용, 인력 채용, 원재료 등으로 자금이 한꺼번에 크게 빠져나갔습니다. 가게 위치도 유동 인구가 많긴 했지만 인건비와 임대료가 만만치 않았죠. 처음 몇 달은 퇴직금을 털어서 보충하고 어느 정도 버티면 가게가 자리 잡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예측치 못한 코로나19 같은 변수로 한동안 매출이 급감하기도 했고 아무리 맛이나 서비스를 보완해도 경쟁 업체가 늘어나니 이익이 계속 줄었어요. 결국 그분은 퇴직금뿐 아니라 대출까지 떠안은 채 2년도 못 돼서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가게를 접고 나니까 남은 거라곤 빚뿐이었어요. 내 인생 30년에 번 돈이 다 날아갔다는 생각에 망연자실했죠. 퇴직 후 창업을 꿈꾸는 분들은 최소 1년 이상 버틸 자금, 철저한 시장 분석, 23년간 수익이 나지 않아도 유지할 수 있는 안정장치가 필수라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할 수 있다. 이번엔 잘 될 거다라는 막연한 희망이나 주위의 부추김에 쉽게 흔들리곤 합니다. 은퇴, 준비 없이는 길고도 힘든 싸움. 위 세 사례를 보다 보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 싶어 섬뜩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60살 정년에 맞춰 퇴직하면 70대 후반쯤까지 살다가 가는 인생 계획이 일반적이었는데 이젠 80, 90을 넘어 100세 인생이 당연해지고 있습니다. 은퇴 후의 시간이 길어진다는 건 그만큼 재정적 심리적 부담도 길어진다는 의미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은퇴 준비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야 계속 월급이 들어오니 금전적 안정감을 느끼지만 퇴직한 순간부터는 매달 적자일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갑작스러운 병원비, 가정사, 경제위기, 투자 실패 등 어떤 변수가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은퇴 후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미리 그려봐야 한다는 거예요. 퇴직하면 그냥 쉬면서 해외여행도 다니고 여유 있게 취미생활하지 뭐라고만 막연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생 후반기에 무엇을 할지, 어떤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지, 그리고 그걸 위해 어느 정도 재정이 필요한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퇴직 직후 몇 년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갑작스러운 소득 공백에다 자유가 찾아왔다는 해방감으로 그동안 못해봤던 소비를 마구잡이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움츠려만 있자니 내가 이러려고 평생 일만 했나라는 자괴감도 들고요. 이럴 때일수록 안정적 현금 흐름과 위험 대비책이 중요한데 준비 없이 덤볐다가 파산에 이를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결론 은퇴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위의 세 사례에서 보듯 누구도 은퇴 후의 삶이 편안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잔뜩 기대에 부푼 상태에서 맞이하는 은퇴가 철저한 준비 없이는 절망의 나락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분들의 실패담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자신 있다고 방심하지 말기. 금융 지식이 풍부해도 현업에 몸담고 있어도 은퇴 후 재무 설계는 다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뜻밖의 변수 대비하기 큰 의료비나 가족 문제 등은 생각보다 훨씬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니 건강보험이나 긴급자금 혹은 가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창업에는 냉정하고 철저한 분석이 필수 열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최소 몇 년간 적자가 나도 버틸 수 있는 자금력, 시장 분석, 적절한 파트너십 등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겁부터 덜컥 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은퇴란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생계를 위해, 가족을 위해 늘만 해왔을 테니 이제 내 인생을 돌아보고 조금은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다만 그 여유를 누리려면 반드시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현실 인식이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소개한 사연들은 극단적인 예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나는 다를 거야 라는 아니란 생각보다는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미리 대비해야겠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잊지 마세요. 정년 뒤에도 내 삶은 계속됩니다. 그 긴 시간을 탄탄하게 만들어갈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돈이 많으면 요트에서 낚시를 할 수 있다. 요트를 타고 낚시하는 경험을 한번 해보면 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낚싯대를 들이우는 그 순간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세요. 단순한 여가 활동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깊은 진리가 숨어 있어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돈이 왜 중요한지 구체적인 사례 3가지를 들어가며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1. 선택의 자유를 준다. 첫 번째로 돈이 있으면 선택의 자유가 생깁니다. 요트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낚시를 하려면 요트를 살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도 필요하죠. 만약 여유가 없다면 일상 속에서 일하고 돈을 벌어야 하니 바다에서 보내는 자유로운 시간은 꿈도 못 꿀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는 50대 초반에 은퇴했는데 젊을 때부터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노력했어요. 자기 사업을 운영하며 여러 투자도 했죠. 그는 은퇴 후 요트를 구입해 주말마다 낚시를 즐기고 있어요. 바다 위에서 맞는 아침 햇살, 그리고 그곳에서의 고요함이 그에게는 인생 최고의 휴식이라고 하더군요. 돈이 주는 이 자유가 없다면 그건 불가능했을 겁니다. 2. 경험의 질을 높여준다. 두 번째 사례는 돈이 경험의 질을 크게 높여준다는 점입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어디서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요트에서의 낚시는 육지에서의 낚시와는 전혀 다른 경험입니다. 고요한 바다 위에서의 낚시는 그 자체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별한 경험을 누릴 수 있는 건 바로 돈 덕분이죠. 한 번은 어느 사업가가 제게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낚시를 좋아했지만 시간이 지나 사업이 성공하면서 바다에서의 낚시를 경험하게 되었대요. 그때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내가 진짜로 경험하고 싶었던 낚시는 이거였구나 하면서요. 요트에서 낚시하는 그 기분, 넓은 바다 위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그 경험은 오로지 돈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었죠. 낚시는 낚시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돈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경험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3. 사람들과의 관계를 넓혀준다. 세 번째로는 돈이 인간관계를 넓혀주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요트를 가진 사람들은 종종 다른 요트 소유자들과 만나게 됩니다. 공통의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교류하다 보면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날 수도 있고 인생의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도 있죠. 한 CEO는 요트 커뮤니티를 통해 억만장자 친구를 사귀었다고 합니다. 낚시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사업 아이디어를 나눴고 그걸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죠. 낚시는 그들에게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주었고 그 인연이 결국 더 큰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돈이 없었다면 이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결론. 낚시라는 단순한 활동을 통해서도 왜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트에서 낚시를 하며 바다 위에서의 평온함을 만끽하는 그 순간, 선택의 자유와 경험의 질, 그리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통해 삶의 풍요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돈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인생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요트에서 낚시를 한번 해보세요. 돈이 주는 가치를 몸소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많은 대가 지불을 해야 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요트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는 만큼의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번다는 건 단순히 일하고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죠. 그 과정에서 시간, 에너지, 인간관계 등 다양한 자원을 희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세 가지 측면에서 그 대가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1. 시간이라는 대가. 가장 큰 대가 중 하나는 시간입니다. 돈을 많이 벌려면 일을 많이 해야 하고, 이는 곧 시간을 대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죠. 친구들이나 가족과 보내야 할 시간도, 자신을 위한 시간도 희생될 수 있어요. 저는 한 CEO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20대부터 40대까지 밤낮 없이 일했어요. 모든 시간을 자신의 사업에 투자했기 때문에 주말은 물론 휴가도 제대로 못 갔습니다. 결국 50대가 되어 성공했지만 그때서야 그는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놓쳤다는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것은 단지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었던 사람들과의 추억이었죠. 2. 스트레스와 건강. 스트레스와 건강도 엄청난 대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기 건강을 무시하게 되죠.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체력 저하, 심지어는 심각한 질병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성공한 사업가는 젊은 시절부터 끊임없는 스트레스 속에서 일했어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결과적으로 그는 50대 초반에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었고, 그때서야 일을 줄이고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돈을 벌기 위해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중에 그 돈으로 건강을 되찾으려고 노력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3. 인간관계의 희생.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인간관계에도 일정한 희생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일과 성공에 몰두하다 보면 친구나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하게 되고 때로는 관계가 멀어지거나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한 친구는 젊었을 때 사업에 집중하느라 가족과의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그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어느새 가족들과 소통이 잘 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죠. 특히 자녀들이 자라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깊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돈을 버는 동안 가족과의 유대가 약해진 셈이죠. 결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선 상당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 건강, 그리고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대가로 지불해야 할 중요한 자원입니다. 물론 이를 잘 조절하고 균형을 맞추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대가는 예상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요트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번다면 분명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희생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돈을 버는 것과 동시에 자신을 위한 시간, 건강, 그리고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잊지 않는 것이죠. 적게 벌고 적게 쓰는 삶은 최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삶의 방식이에요. 특히 지나친 소비 문화와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돈보다 시간과 정신적 여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죠. 이런 삶은 돈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지 않고 적은 소득 안에서도 만족을 찾으려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방식의 이점과 도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1. 삶의 여유와 심리적 안정. 적게 벌고 적게 쓰는 삶은 삶의 여유와 심리적 안정을 제공합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치열한 경쟁에 몰두하지 않고 그저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죠. 하루에 적은 시간을 일에 투자하고 나머지 시간은 가족, 친구,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대기업에서 일하면서 얻는 고수입을 포기하고 소도시로 이주해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적당히 벌고 소박하게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돈은 적지만 스트레스도 없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며 만족감을 느끼더군요.
이처럼 적게 벌고 적게 쓰는 삶은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고 일상 속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게 해줍니다. 2. 소비의 가치 재정립. 적게 벌면 자연스럽게 소비에 대한 가치관이 바뀝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나 과도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것만 구매하게 됩니다. 이는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의미에서도 긍정적이에요. 저는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는 한 친구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수입이 적은 대신 모든 물건을 심사숙고해서 구매하고 불필요한 물건은 사지 않아요. 그의 집은 깔끔하고 단순하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그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죠. 이렇게 소비를 줄이면 돈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유도 함께 생기게 됩니다. 내가 소유한 것이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소비에 대한 관점을 재정립하게 되죠. 3. 의존에서 벗어난 자유. 적게 벌고 적게 쓰는 삶은 물질적 의존에서의 자유를 제공합니다. 높은 수입을 유지하려면 일에 얽매이게 되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욕구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적게 버는 삶에서는 그러한 욕망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가치관에 따라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친구는 프리랜서로 일하며 매달 적당한 수입을 벌지만 물질적 욕심을 버리면서 큰 빚도 없고 큰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이제 더 이상 돈에 쫓기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 이처럼 물질적 의존을 줄이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스스로를 더 깊이 돌아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도전과 한계. 그러나 적게 벌고 적게 쓰는 삶에도 도전은 존재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은 쉽게 줄일 수 없는 부분이죠. 또한 사회적 성공에 대한 압박이나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불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도전 속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결론. 적게 벌고 적게 쓰는 삶은 현대 사회의 복잡한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더 단순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이 삶의 방식은 시간과 자유를 소중히 여기며 물질적 욕심을 줄이고 진정한 만족을 찾는 과정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물론 현실적인 도전도 존재하지만 그 속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적게 벌고 적게 쓰는 삶은 빠른 자유를 가져다 준다. 적게 벌고 적게 쓰는 삶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복잡하고 치열한 사회에서 벗어나 좀 더 단순하고 느린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적게 벌면 당연히 덜 쓰게 되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 방식은 우리가 돈에 얽매이지 않고도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구어체로 이야기해 보면서 사례 3가지를 통해 왜 적게 벌고 적게 쓰는 것이 더 빠르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1.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자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그 돈은 결국 더 많은 물건을 사거나 더 좋은 집에 살거나 더 멋진 휴가를 떠나기 위해 쓰이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희생하고 있는지요. 만약 적게 벌면 더 적은 시간을 일해도 되니까 그만큼 여유 시간이 늘어납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과감하게 사직하고 작은 농촌 마을로 이사했어요. 처음엔 모두가 그를 말렸죠.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면 도대체 뭐하고 살 거냐? 며 걱정했지만 그는 오히려 행복해졌습니다. 농촌에서 소박하게 살면서 직접 텃밭을 가꾸고 필요한 물건도 최소한으로 구매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 친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건 이제는 일에 묶여 살지 않고 자기만의 시간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는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취미 생활을 더 많이 하게 되었고 자연 속에서의 삶을 만끽하며 진정한 자유를 찾았습니다. 이처럼 적게 벌고 적게 쓰는 삶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더 적게 벌면 더 적게 일하고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을 자기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돈이 아닌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스트레스 없는 생활. 다음으로는 돈과 관련된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일해야 하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적게 벌고 적게 쓰는 삶을 선택하면 이러한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부담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또 다른 친구는 아주 고수익을 받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매일 스트레스와 피로로 힘들어했어요. 그는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나중에 돈은 쌓이겠지만 정작 나 자신은 망가질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그는 과감히 직장을 그만두고 소규모의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수입은 대폭 줄었지만 그 친구는 이제 더 이상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일정을 자신이 조절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 친구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제 돈에 대한 걱정은 거의 안 해. 필요한 만큼만 벌고 그에 맞춰 살면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져. 이처럼 적게 벌고 적게 쓰는 삶은 우리가 돈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돈에 얽매이지 않고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죠. 3. 진정한 만족을 찾는 법. 마지막으로 적게 벌고 적게 쓰는 삶은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찾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많은 돈을 벌어 더 많은 물건을 사면 행복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건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을 사용하는 시간과 그 시간 속에서 누리는 여유입니다.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는 한 부부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부부는 처음에는 대도시에서 큰 집과 고급 차를 소유하며 살았지만 어느 순간 자신들이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그들은 과감히 집을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불필요한 물건들을 줄이고 꼭 필요한 물건만 가지고 살았어요. 그들은 더 이상 물건을 소유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경험과 관계에 더 큰 가치를 두게 되었다고 해요. 이 부부는 이제는 매일 저녁을 함께 요리하며 대화하는 시간이 훨씬 더 소중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게 된 거죠. 적게 벌고 적게 쓰는 삶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결론. 적게 벌고 적게 쓰는 삶은 우리에게 빠른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희생해야 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 대신 우리가 원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삶의 방식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진정한 만족을 찾게 해주며 무엇보다도 시간이라는 가장 소중한 자원을 되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이 방식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게 벌고 적게 쓰는 삶을 선택하면 돈에 묶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좀 더 주체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흔히 놓치는 중요한 가치는 바로 자유일지도 모릅니다. 적게 벌고 적게 쓰는 삶은 그 자유를 가장 빠르고 단순하게 얻을 수 있는 길 중 하나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제주의 푸른 바다와 한적한 삶을 꿈꿉니다. 도시의 바쁜 생활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유를 즐기며 남은 삶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막상 제주도로 이주한 후 현실은 상상과는 전혀 다르게 느껴지곤 합니다. 50대, 60대 은퇴를 준비하는 우리 세대에게 제주도 로망은 매력적이지만 이 로망이 곧 악몽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과연 제주도에서의 은퇴 생활이 정말 행복할까요? 아니면 준비 없이 떠난다면 오히려 후회로 남을까요? 은퇴 후 제주도, 로망이 지옥이 된 이유. 후회 없는 이주를 위해 꼭 알아야 할 3가지.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제주도에서의 삶을 꿈꿉니다. 바쁜 도심을 떠나 여유와 자연을 누리며 평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로망은 매력적이죠. 그러나 막상 제주로 떠난 후 기대와 달리 어려움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은퇴 후 제주도 생활은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으며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제주도에서의 은퇴 생활이 예상과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의료시설의 한계. 긴급 상황에서 큰 불편을 겪다. 제주도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깨끗한 공기로 유명하지만 의료시설이 한정적입니다.
김씨 65세는 은퇴 후 고혈압을 관리하며 제주도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안고 제주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혈압이 갑자기 올라 병원을 찾았는데 도시에서처럼 의료 접근성이 좋지 않아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제주도의 의료 시스템은 대도시와 비교해 적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큰 병원이나 전문 진료를 받기 위해선 육지로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김 씨는 한적한 삶도 좋지만 나이가 들수록 언제든지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접근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료 접근성의 부족은 제주도 정착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는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기에 이주를 결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례 이 생활비 상승 제주도 물가의 현실. 제주도는 과거에 비해 물가가 상당히 높아진 지역 중 하나입니다. 박씨 59세는 한적한 제주에서의 생활을 꿈꾸며 집을 마련하고 이주했지만 예상보다 높은 생활비에 놀랐습니다. 특히 육지에서 오는 물건들이 많아 식재료와 생필품의 가격이 도심보다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박 씨는 조용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꿈꾸었는데 매달 생활비를 맞추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줄은 몰랐다며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은퇴 후에는 고정된 연금과 적은 수입으로 생활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주도의 물가 상승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 오래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일부 자급자족 생활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지만 초보자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처럼 제주도의 물가와 생활비를 사전에 잘 조사하고 현실적인 예산을 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 3. 사회적 고립감 관계 형성의 어려움. 제주도는 사계절 아름다운 자연을 자랑하지만 적응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회적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김씨 63세는 은퇴 후 제주도로 떠났다가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껴 다시 도심으로 돌아온 사례입니다. 김씨는 매일매일 바다를 보는 것은 좋았지만 친근한 사람들과 일상을 공유하고 싶었다. 그러나 제주에서는 오래 거주한 사람들끼리의 관계가 강해 쉽게 어울리기 어려웠다며 사회적 고립감을 이야기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와 교류는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제주도는 느긋한 생활을 즐기기에 좋지만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인프라를 떠나 새로운 환경에서 관계를 쌓아가는 일이 은퇴 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결론 현실을 고려한 준비가 필수. 제주도에서의 은퇴 생활은 로망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막상 경험해보면 다양한 현실적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의료 접근성의 한계, 상승하는 생활비, 사회적 고립감 등은 제주도 이주를 고민하는 은퇴자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그저 아름다운 풍경만으로 채워지지 않으며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노후를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제주도로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꿈을 꿉니다. 아름다운 바다와 푸른 숲, 그리고 깨끗한 공기 속에서 평온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이상적인 은퇴 생활로 여겨지죠. 하지만 앞서 본 사례들처럼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제주도의 매력을 느끼면서도 실제 정착에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제주도로의 성공적인 은퇴 이주를 위해 꼭 필요한 3가지 준비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의료 접근성 확보. 건강은 나이와 함께 더욱 신경 써야 할 문제입니다. 제주도는 자연환경이 좋은 반면 의료 인프라가 도시에 비해 부족합니다. 특히 중증 질환이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육지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기치 않은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주에서 정착 생활을 시작한 60대 후반의 이 씨는 최근 심장 문제로 응급 상황이 발생했지만 원하는 병원에서 즉각적인 치료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육지 병원으로 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며 결과적으로 건강에 대한 걱정이 더욱 커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내가 필요한 의료 서비스가
제주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한지 아니면 가까운 곳에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제주에 거주하며 정기적으로 건강을 체크하고 필요할 경우 응급 상황에 대비한 의료 시스템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강이 우선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 의료기관이 있는 대도시로 돌아가야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2. 제주도의 생활비 현실 낭만적인 꿈에는 현실적인 예산이 따라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도시보다 한적한 제주에서의 생활이 저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생활비가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육지와의 물류 비용이 더해지면서 식료품이나 생활필수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또한 관광지라는 특성상 지역 경제가 외부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아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죠. 은퇴 후 고정된 소득으로 생활하는 분들에게 이러한 높은 생활비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에서 은퇴 후 살게 된 박 씨 61세는 예상보다 높은 물가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2주 전에는 제주에서 생활비가 적게 들 거라고 기대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육지보다 더 많이 나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신선한 식재료가 비싸서 자주 외식을 하기가 부담스러웠어요. 그렇다고 직접 텃밭을 일구기에는 경험도 부족하고 쉽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로 은퇴 후 이주를 꿈꾸는 분들은 자신의 예상과 생활 수준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제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물가를 미리 체험해보고 생활비를 면밀히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 자금과 연금 등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재정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3. 사회적 관계망 구축.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도 결국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법입니다. 은퇴 후 제주의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지내는 것도 좋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고립감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도심과 달리 사람 간의 관계가 밀접하지 않아서 처음 이주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인맥을 쌓는 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에 정착한 사람들 중에는 사회적 고립을 느껴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 CO 18세는 은퇴 후 제주로 이주했지만 예상보다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도심에서는 매일 사람들과 어울리며 지냈는데 제주에서는 그런 자리가 많이 없더라고요. 자주 만날 친구들이 없으니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졌고 그때 느낀 고립감이 생각보다 크게 다가왔어요. 은퇴 후에 이주한 지역에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미리 커뮤니티 활동이나 모임에 참여해보고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새로운 인맥을 형성하려면 평소보다 적극적으로 모임에 참석하고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나 동호회 활동을 통해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현실을 이해하고 철저히 준비된 은퇴 이주가 필요합니다. 제주도는 분명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매력적인 곳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의료 서비스의 한계, 높은 생활비, 그리고 사회적 고립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은퇴 후에는 우리가 상상했던 로망이 실제 삶의 무대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면밀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주도로의 이주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번 칼럼에서 다룬 3가지 사항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현실적인 계획과 예산을 세우고 지역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제주도에서의 은퇴 생활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열쇠가 될 것입니다.